한 사람의 이름이 곧 하나의 시대를 지칭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역사 속 위대한 정복자들이나 대대적인 개혁의 기수가 아닌 한 여인의 이름이 수십 년간 인류 문명의 축을 이루는 상징이 되는 일은 더욱 드물다. 그러나 19세기의 절반을 넘도록 군림하며 유럽의 군주들과 핏줄로 연결된 왕조의 중심에 있었고, 산업과 제국주의, 그리고 보수와 근대의 교차로를 통과하며 끝내 그 이름으로 시대를 정의한 인물이 있었다. 그녀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다. 1819년 영국 왕실의 변방이라 할 수 있는 켄싱턴 궁에서 태어난 그녀는 처음부터 왕위 계승의 유력 후보였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버지 켄트 공작은 조지 3세의 아들이었지만 형제들이 많았고, 그들 중 누군가가 자식을 두게 된다면 빅토리아는 평범한 귀족 여성으로 남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왕위 계승 서열에 있던 인물들이 차례로 자손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며 그 조용한 소녀에게 왕이라는 무게가 점차 다가왔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그녀 자신조차 왕의 딸로 태어났지만 여왕이 될 것이라는 운명은 상상하지 못했으리라. 빅토리아의 유년 시절은 놀랍도록 제한적이고 억압적이었다. 켄싱턴 시스템이라 불린 어머니의 과잉 보호와 통제 속에서 그녀는 친구를 사귈 기회조차 박탈당했고, 스스로의 일상을 계획하거나 판단할 자유조차 누리지 못했다. 방을 나설 때도 반드시 시녀의 동행이 필요했고, 타인과의 접촉은 어머니의 감시 아래에서만 허용되었으며, 정치와 궁중 생활에 대한 접근도 오직 어른들이 선택한 방식으로만 이루어졌다. 이러한 엄격한 환경은 어린 빅토리아에게 고립과 감정을 억누르는 훈련이 되었지만, 동시에 내면 깊은 곳에서는 반드시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키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내가 여왕이 된다면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짐은 1837년 6월 20일 단 18세의 나이로 현실이 되었다. 영국의 군주로 즉위한 빅토리아는 당시로선 파격적인 존재였다. 아직 여성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것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단순한 명목상의 왕실 상징이 아니라 국정을 직접 파악하고 판단하는 실질적 통치자로 자리를 잡아갔다. 그녀는 즉위 직후부터 총리인 멜버른 경에게서 정치 수업을 받았고, 매일같이 내각 회의에 참석하며 정부 문서를 직접 열람하고 의견을 기록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는 여왕이라는 위치에 수동적으로 머물던 기존의 여성 군주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태도였고, 국민과 내각은 놀라움 속에서 점차 그녀의 존재를 인정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치는 그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 빅토리아는 군주이기 이전에 한 명의 여성이었고, 감정과 판단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독일 출신의 사촌 알버트 공과 만나면서 깊은 호감을 느끼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알버트를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겼으며 국왕의 신분으로서 직접 청혼을 했다. 이 결혼은 단지 정략적 관계로 남지 않았다. 알버트는 왕비의 남편을 넘어 과학과 예술을 사랑하고 왕실의 현대화를 추구하며 산업화와 교육의 가치를 중시한 인물로서 빅토리아 시대가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기술적으로 선진화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대표적 업적 중 하나는 1851년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열린 세계 최초의 만국 박람회였다. 이 박람회는 영국 산업의 정점을 보여주는 장이었고, 빅토리아의 통치가 단지 정치적 안정에 그치지 않고 문명의 진보와 문화의 확산까지 이끌고 있음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빛에도 그림자는 있었다. 1861년 알버트가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나자 빅토리아는 인생의 가장 깊은 슬픔 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녀는 이후 검은 상복만을 입고 살아갔으며 공적 행사에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사랑의 상실은 국정을 잠시 멈추게 만들 정도로 그녀에게 큰 타격이었다. 당시 국민들은 슬퍼하면서도 궁에 갇혀 지내는 여왕을 우려했고, 그녀는 검은 여왕이라는 별명 속에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그녀는 오래 슬퍼만 하지 않았다. 남편 알버트가 세상을 떠난 후 빅토리아 여왕은 오랫동안 외롭게 지냈지만, 훗날 시종인 존 브라운과 인도 출신 하인 압둘 카림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며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갔다. 이들 관계는 보수적인 왕실과 귀족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었지만, 빅토리아는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누가 뭐라 하든 스스로의 방식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이어갔다. 그녀는 64년이라는 놀라운 시간 동안 왕자를 지켰다. 그 사이에 영국은 인도를 제국의 일부로 편입했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오세아니아에 이르기까지 영토를 확장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위험을 떨쳤으며, 그 한가운데에는 항상 그녀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유럽 각국 왕가에 혼인시켜 사실상 유럽의 절반 이상이 그녀의 혈통으로 얽히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유럽의 외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901년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런던은 검은 천으로 뒤덮였고 제국의 식민지마다 조기가 걸렸다. 주요 신문들은 그녀의 사망 소식을 일면에 다루었고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한 명의 군주가 아닌 오랜 세월을 상징해 온 한 시대가 끝났다고 받아들였다.